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독일로 교환학생을 6개월 정도 갔다 왔었는데 지금까지도 가장 유의미한 휴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완전히 한국에서의 관계에 좀 지쳐 있을 때였는데 의무적인 역할이나 이런 리액션 같은 거에서 쉴 수 있는 일종의 디톡스 같은 시간이었고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좋았던 휴식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대 시절에는 사람들과 보낸 시간이 되게 소중했어요. 추억의 소용돌이가 주는 어떤 기운? 에너지였던 것 같아요. 나를 그냥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친구들, 그때 핫했던 그 노래방, 락카페, 거기에서 보냈던 그 하나하나의 시간들이 지금은 조각조각 다 기억이 돼서 저한테는 채워지는 휴식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알리익스프레스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고장난 손목시계, 기계식 손목시계를 사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분해했다 조립했다, 분해했다 조립했다 이런 거를 합니다. 항상 거의 교수라는 사람들은 머리로 뭔가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순간만큼은 머리를 안 쓰고 그냥 손과 눈만 쓰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뇌가 자연스럽게 휴식을 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미리 계획이랑 일정이랑 약속 잡지 않고 찾아온 여유 시간에 나가서 세차하는 거, 그 시간이 뭔가 머리가 깨끗해지는 것 같고 미뤄뒀던 방 청소를 다 끝내고 침대에 누워서 뿌듯한 마음으로 깨끗한 방을 보면서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그게 제일 최고의 휴식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일단은 어떤 반응을 해야 한다는 압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그래서 이제 연락이라던가 SNS 같은 거를 쉬는 게 사실 저는 제일 기본적인 걸로 삼고 있습니다. 그냥 나만 아는 나로 돌아가는 시간이 제일 큰 휴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담스럽고 꾸며졌던 것들을 내려놓고 혼자 정처 없이 걷는다든지 아니면은 방 안에서 내가 요즘 어떤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힘든지 일기를 쓴다든지 이런 것이 저의 가장 큰 휴식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본연의 모습으로 그냥 있는 거, 꾸미고 뭐 잘 보이려고 하고 뭔가 의무, 책임 이런 걸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상태에서 가족들과 같이 있는 그 시간이 저한테는 휴식인 것 같고요. TV라면 정말 아무것도 의식하지 않는 상태를 만드는 거. 그래야 진짜 휴식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쉬고 싶은데 쉬지 못하는 게 한정된 시간 안에서 뭔가를 성취해내야 된다라는 압박감 때문이잖아요. 저도 같은 20대로서 그런 불안감이나 압박감을 느낄 때가 종종 있는데 그럴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내일 지구가 종말하면 내가 기계처럼 성과만 보고 달려온 삶을 후회할지 쉬엄쉬엄 행복하게 즐기면서 살던 삶을 후회할지 너무 약속되지 않은 미래에 저희의 소중한 현재를 전부 올인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불안한 시기가 되게 가능성이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멈춰서서 또 다른 각도를 정하는 그 시간이 어떤 불안한 시간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조그만 결정이 크게 달려가는 방향의 1도를 지금은 바꾸지만 어디에 도착하게 되는지를 결정하게 되는 시간이어서 어쩌면 불안하기도 하고 멈춰있는 것 같은 그 시간에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가능성의 시간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20살 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쉬면 안 될 것 같고 바로바로 뭔가를 했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살아오면서 보니까 가장 후회가 되는 게 제가 조기 졸업을 한 거예요. 제대로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쉬어가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조금 되돌아보고 정리하고 그리고 에너지를 충전을 해야 내일의 내가 더 잘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휴식하세요. 제가 오늘 불렀던 나의 작은 별에게라는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넌 어디에서나 빛나고 넌 그냥 너 그대로 별인 걸.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요. 저희가 무언가를 해서 별이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로 굉장히 빛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자신을 믿고 저희만의 속도와 방향으로 꾸준히 나아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쫓기지 말고 힘내세요. 우리 존재 파이팅! 와. 사실 처음 제의를 받았을 때 그냥 재밌겠다고 단순한 마음으로 하려고 했는데 막상 준비를 하니까 저의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를 열어놓는 게 좀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또 아무 말도 안 하기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적정선을 지키는 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지만 조금이나마 의미가 있는 이야기였으면 좋겠고, 다들 행복하세요. 네, 사실 제가 뭐 얼마나 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걱정을 좀 하면서 왔는데, 대단한 사람이 아닌 사람의 이야기가 오히려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려고 왔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정도의 한숨 쉬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신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와서 느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주시고 계신 것 같고, 제가 우선 이 행사를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게, 코로나라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사건이잖아요. 역사적인 사건이고, 안 그래도 지쳐있는 학생들이 더 지치게 만들고 불확실한 미래가 나왔고, 그런데 이렇게 뭔가 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행사를 만들었다는 것이 되게 고맙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행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겠다는 생각에 좀 힘들지 않을까? 처음 강연하는 건데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얘기 하고 싶습니다. 네, 일상이 매일매일 이렇게 비슷하게 진행되는데 오늘 되게 인터미션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리송이 격식이 없고 재미난 팀이어서 저희를 다 보여드릴 수 없는 점이 아쉽고요. 또 다른 기회에 작업들을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아리송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고요. 그리고 이제껏 해왔던 많은 작품들의 보람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연은 묘한 매력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나를 다시 총체적으로 들여다보게 하는 시간, 나를 정리하는 시간이 돼서 되게 긴장되고 한편으로는 되게 의미 있고, 그게 남한테 보여지는 거긴 하지만 또 나에게 나를 다시 보여주는 프레젠테이션의 기회, 시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강연자가 아닌 여러분이라도 내가 강연을 한다고 생각하고 강연의 대본을 써보고 그거를 거울을 보고 나한테 얘기해보는, 그건 정말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계속 강연이 긴장되고 떨리거든요. 그래도 강연을 하겠다고 예스를 하는 이유는 그 시간을 갖고 싶어서예요. 저도 스스로. 여러분도 그런 좋은 시간을 갖게 해주는 게 강연인 것 같습니다. 이번 강연이 특히나 저한테는 더욱 그랬기 때문에 되게 의미 있고 또 재미있었던 흥분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오늘 먼저 테드 2화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오늘 불렀던 곡들이 다 여러분들에게로 가서 하나의 쉼과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정말 진심으로 노래했으니까요.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벤트를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적당히 아프고 과분히 행복한 2021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짝반짝 나의 별 아름다워 너 말야 반짝반짝 빛나줘 그래